안녕하세요. 직장인을 위한 필수 엑셀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이정민입니다. 자, 피벗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피벗. 피벗 이렇게 하는데요. 사전적인 뜻을 좀 살펴볼까요? 기존의 사업 방향이나 전략을 크게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체육 시간이나 뭐 군에서 보면은 집합해서 앞에 두고 기준 그러죠. 그러니까 3명씩 4명씩 서 있는데 이제 뭐 5명으로 바꿔라, 뭐 뒤로 앞으로 옆으로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요. 이걸 피벗이라 그래요. 모니터도 피벗 모니터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 가로 모니터를 많이 쓰는데 이 가로 모니터를 세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니터가 가로에서 세로로 바뀌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니터 자체를 스탠드에서 좀 몸총을 올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가로를 세로로 바꾸면 좋아요. 어떨 때 좋으냐? 세로 모니터가 한글 문서 작성할 때 많이 좋아요. 우리가 보통 한글 문서를 세로 문서로 많이 만드는데 모니터는 가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로 작업하기가 불편해요. 그럴 때 모니터를 세로로 바꿔놓으면 도움이 되죠. 이렇게 이제 모니터 뒤에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 모니터가 있어요. 이렇게 쓱 위로 올려가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가로에서 세로로 바뀌죠. 그러니까 가로 모니터를 세로 모니터로 쓰는데 저도 지금 4번째 모니터가 피벗 모니터예요. 이렇게 세로로 쓰면 위에서 아래로 길어지니까 좀 도움이 되는 건 있습니다. 정보 검색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쓰고요. 단점도 있죠. 조금 더 비싸요. 한 2-3만원 더 비쌉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밑에 전원 버튼이 있었는데 전원 버튼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16대 9에서 9대 16.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세로 그림, 세로 이미지를 편집할 때는 세로 작업할 때는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ITQ 자격증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원래 데이터는 뭐로 돼 있었냐면은요,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원 데이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 대상자, 신청 인원, 초등학생, 유아, 성인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기존의 데이터, 연습하던 데이터 피벗 테이블 시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피벗 테이블을 하실 때는요,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영역을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돼요. 아니면 클릭을 해볼게요. 그 다음 데이터 메뉴에 가서 정정, 데이터 메뉴가 아니라 삽입 탭으로 가셔야 됩니다. 삽입 탭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바로 있어요. 여기서 클릭할게요. 그럼 자동으로 블럭을 잡아요. 자, 지금 자동으로 데이터를 잡는데 이 결과를 기존 워크시트에다 따로 출력할 거냐, 새로운 워크시트에다 출력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자격증 문제를 보니까 제3작업 시트에서 1작업가를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가 결과 시트가 여기 출력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작업을 해서 여기다 출력하라는 거잖아요. 이럴 때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다른 시트로 출력해라,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작업 시트에다 클릭해 놓고 여기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피벗 테이블에 가서
기존 워크시트를 한번 볼게요. 기존 워크시트에 가서 요 아래다 출력해 볼게요. 아래에다가 요 아래에다 따로 출력해 볼게요. 200번째 여기다 출력을 할게요. 확인 누르면 단순해요. 피벗 테이블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피벗 테이블 결과가 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꾸미는 건데요. 잘 볼게요. 뭐가 있냐면 원래 워크시트를 자세히 보시면 고객이 나오고 주문 날짜가 나오고 제품명이 나오고 담당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월별로 우리가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7월달 거, 8월달 거, 9월달 거 이렇게. 아니면 제품도 사마콜라가 있어요. 사마콜라가 있는데 사마콜라가 신세계 통상으로 가는 것도 있고 성진 인터내셔널로 가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정금상사로 가는 사마콜라도 있어요. 백조백화점으로 가는 사마콜라도 있어요. 담당자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놓고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필터하고 같아요. 필터. 자 담당자별로 내가 필터를 걸 거야. 담당자별로 필터를 걸겠다 이거죠. 금액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금액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 시그마 값에는 합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끝났어요. 강동석 씨 거를 클릭하면 강동식의 합계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좀 빈줄을 넣어볼까요?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박출하 씨 거. 근데 여러 항목을 선택하고 싶어요. 전용현, 박출하 두 사람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자, 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처리 담당 빼버릴게요. 얘를 뺄 때는 밖으로 던져버리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담당자별로 뭐를 할 거예요. 담당자별로 뭐를 할 거예요. 강동석 씨는 금액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왔대요. 담당자별로 합계가 나왔어요. 아까는 필터를 걸었더니 강동석 씨만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담당자별로 나왔고 이거를 열로 가도 돼요. 그럼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제품명이 있어요. 제품명. 강동석 씨가 담당하는 사마콜라가 있고 신성 시리얼, 강동석 씨가 관리하는 신성 시리얼이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해주면요 부분합처럼 그룹별로 계산이 돼요. 지금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강동석 씨별로 또 담당자별로 찾았어요. 담당자가 5명이고요. 제품명이 5가지, 6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마콜라이면서 강동석 씨가 있고 김윤경 씨도 있고 박철아 씨도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처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몇 건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합계 금액을 이렇게부터 끌어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금액이 아니라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를 뭐로 바꿀 거냐면요. 가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개수로 바꾸고 싶어요. 개수. 오케이 됐어요. 사마콜라가 11건이에요. 강동석 씨가 관리하는 사마콜라가 11건이고요. 김인경 씨가 관리하는 게 9건이고요. 강동석 씨는 총 38건이고 사마콜라는 전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오죠. 51건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이 피벗 테이블 필드는요 오른쪽 벽에 붙어 있는데요, 이거를 마우스로 잡아 당기면 빠집니다.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당겨 놓은 거예요. 자, 이번엔 다른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거 다 빼버리고요.
자, 금액이 합계를 구할 거는 맞아요. 근데 뭐를 할 거냐면 날짜별로 해볼 거예요. 날짜별로. 날짜별로. 연도가 나왔네, 연도. 분기별로 나왔어요. 자동으로. 예전 버전에는요,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따로 잡았었어요. 이렇게 그룹을 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월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데, 분기는 빼겠다 그러면 분기는 빠져요. 그런데 지금 버전은요, 날짜를 끌고 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기별, 월별, 연별로 한꺼번에 나옵니다. 2009년 7월달에 어떻게 되고 8월달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이 그룹을 질 때 중요사항이 뭐가 있었냐면은요, 7월이 지금 2009년에 7월도 있고 2010년에도 7월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연도를 해제하잖아요. 그럼 이 7월이 2009년 7월과 2010년 7월이 같은 7월로 인식이 돼요. 근데 이 연도가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러진 않죠. 이 그룹으로 들어갈 때 연도를 빼게 되면은요, 여기 7월이 달라졌어요. 연도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분기하고 월은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이렇게 움직인 것도 돼요. 여기에다가 담당자별을 열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강동석 씨 담당하는 것이 7월, 8월, 9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색다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담당자별로 보긴 볼 텐데요. 금액을 그룹을 줘보려고 그래. 그룹. 지금 이 금액이 다양해요. 126만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도 있어요. 이거를 50만 단위로 가고 싶어요. 여기다가 뭐를 가져올 거냐면요, 건수를 가져오고 싶어요. 건수. 합계가 아니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가서 필드 설정을 개수로 만들고 싶어요. 개수. 단건인데 이거를 그룹을 줘서요, 이게 중요해요. 50만 단위씩 가고 싶어요. 시작은 빵서부터 갈 거고요, 끝은 200만원으로 가고 싶어요. 50만 단위씩. 그러면 빵에서 49만 9천원까지. 1서부터 가면 이렇게 되겠죠. 1에서 50만원까지, 50만 1원에서 100만원까지, 100만 1원에서부터 150만까지 세 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이때 강동석 씨가 담당하는 거래 건수는 34건, 전체는 195건이에요. 여기 있는 데이터가 195입니다. 여기 지금 꼭대기에 두 번째 주부터 나왔으니까 197번까지 맞죠? 195건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그룹을 잡는 게 시험에 잘 나왔어요. 이거를 20만 단위로 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줄 수 있겠죠. 이 피벗 테이블은요, 이 피벗 테이블은 내가 수작업으로 수정을 못해요. 이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거 한번 볼게요. 처음 거. 이 해바라기 백화점이 있는데요, 단가가 만약에 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수량도 100개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결과
여기 하나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안 올라갔죠? 자,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서 분석에 가보면 세로 고침이라고 있습니다. 세로 고침. 이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피벗 테이블의 결과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 여기 5,000원짜리를 5,000개를 사면 금액이 바뀌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서 세로 고침을 누른다. 세로 고침을 눌러주면 그때 비로소 여기에 반영이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격증 시험에 필기 시험에 나와요. 원래 데이터가 변경되면 피벗 테이블 결과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반드시 세로 고침을 해야만 한다. 얘를 없애고 싶을 때는요, 여기 좀 이렇게 줄을 블럭을 잡아서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네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른 시트로 가지고 싶을 때는 여기서 명령을 걸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다른 거랑 좀 착각을 했어요. 자, 피벗 테이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해가지고 기존 워크시트로 결과를 넣어주면은요, 거기에 피벗 테이블이 들어가요. 예. 자, ITQ 자격증 시험 문제 한번 볼게요. 요렇게 출력을 하래요. 요렇게. 요것만 보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래요.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인원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싹 다 지우고요. 1작업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면 어디에 기존 워크시트에 제3작업 시트에다 놓고 하자 이거죠. 여기 B의 두 번째를 선택을 했어요. B의 두 번째를 선택한 이유가요, 아까 그 결과를 보시면 요 B의 두 번째 여기서부터 지금 요렇게 출력이 요렇게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출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B의 두 번째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삭제하고요. 제1작업에 가서 삽입에 있는 피벗 테이블 눌러주고 기존 워크시트에 어디냐? 제3작업에 있는 B의 두 번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럼 여기다 뭐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 결과를 보고 하는 거죠. 학습 대상자, 초등학생 유아, 성인 이렇게 돼 있대요. 신청 인원. 신청 인원이 지금 가로로 들어가고 학습 대상자가 세로예요. 그러면 신청 인원이 줄로 다니는 거고요. 학습 대상자가 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순서가 있어요. 초등학생이 먼저 나오고 유아 그 다음에 성인이에요. 이게 가로 정렬, 저기 오름차순 정렬입니까? 내림차순 정렬입니까? 내림차순 정렬이죠. 피벗 테이블에서는요, 정렬을 어떻게 하느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초등학생이란 요거 얘를 클릭하면 요렇게 색깔이 바뀌는데 얘를 마우스 끌어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옮기면 성인이 가야 유아도 끌고 가면 이렇게 갑니다. 물론 이 영역을 정렬을 해도 돼요. 그런데 끌고 가는 게 수월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신청 인원이 21명에서부터 50명까지 돼 있어. 그룹으로 돼 있었어요. 그룹. 시작이 21명이고 끝이 얼마다? 50명이에요. 끝이 50명입니다. 자동에 체크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뀌어요. 단위는 뭐냐? 21에서 30까지니까는 10명씩인가요? 그러면 21이지네요. 죄송합니다. 21에서 45까지. 21에서 30, 31에서 40, 41에서 50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까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는 초기 값이 21이고 마지막 값이 50이고 그 간격은 10이다 하는 거죠. 그 여기다 뭐를 넣어줘야 된다? 학습 대상자. 참여 유형의 개수. 체험 유형을 들어가고 누적 학습 참여 인원 얘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참여 유형 개수와 평균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합계가 다 개수가 들어갔나요? 합계가 들어갔네요. 여기는요. 그럼 이 합계를 화살표 눌러서 뭐 해라? 평균으로 바꿔야죠. 평균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여기는 체험 유형 개수가 맞고요. 여기는 누적 참여 인원 평균이 됐어요. 그런데 약간 다른 부분이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면요. 여기는 평균의 누적 참여 인원이 맞는데 엑셀에서는 화면이 뭐로 바뀌어 있다? 누적으로만 돼 있었어요. 누적. 왜냐면 원래 데이터가요. 두 줄이에요. 두 줄. 누적 참여 인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필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누적 뒤에다가 참여 인원이라고 직접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일일이 수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는 비어있는 값이에요. 비어있는 건 별표 2개고요. 천 단위마다 컴마가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지도 써있어요. 신청 인원을 그룹화해서 출력을 하고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하고 비어있는 거는 별표 2개를 하래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상단에 피벗 테이블 분석 있고 디자인이 있습니다. 분석에 가시면 여기 필드 옵션이 있어요. 옵션. 얘 눌러보시면은 레이블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하라고 돼 있습니다. 비어있는 셀은 뭐라고요? 별표 2개. 그 다음에 여기 가로의 합계가 돼 있고 오른쪽에는 세로의 합계가 돼 있어요. 세로의 평균 뭐 개수가 전체가 나와 있는데요. 열은 빼는 거죠. 열은 빼야 돼요. 그럼 여기는 가로는 정정 거꾸로 했네요. 옵션에 가서 행은 빼고 열은 넣어주면 행은 줄이죠? 줄이니까 나와야 되고 끝에는 안 나오는 거죠. 화면을 좀 줄여서 본다면은 여기는 총합계 나왔고 오른쪽에는 어떻게 됐다? 그냥 성인으로 끝났어요. 개별 합계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 알맹이 있잖아요. 알맹이를 블럭을 잡아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 쉼표 스타일 해주면 돼요. 그럼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가 찍혔잖아요.
천 단위마다 구분교가 찍혀 있지 않습니까? 10986 맞고요. 9434 15170 맞아요.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셀은 별표 2개가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왼쪽에 학습 대상자란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열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열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뭐로 학습 대상자라고 일일이 고쳐줘야 돼요. 여기 행 레이블은 뭐로 되어 있다? 신청 인원 가로 열고 명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수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정확히 맞아요. 여기는 왼쪽 맞춤이 맞습니다. 요렇게 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자, 피벗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여기 뭐 날짜별로 뭐를 한다라고 하면 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담당자별로 열을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날짜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제품명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죠. 여기가 지금 여기는 담당자고요. 담당자고 여기는 지금 뭐다? 제품명이에요. 제품명이 있는데 이 제품명에 지금 6가지 제품이 있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제품명을 끌어다 놓으면 뭐가 된다? 개수가 들어가죠. 제품명은 글자니까 개수가 들어가요. 담당자별로 제품에 대한 개수를 표시할 수 있어요. 금액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이걸 보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블럭을 잡아서 홈에 가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된다. 그러면 가장 보기 좋게 처리가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분석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이제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피벗 차트를 만들 때가 있어요. 피벗 차트. 피벗 차트도 필요하거든요. 피벗 차트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피벗 테이블에 가서요. 샵입에 가면 피벗 추천 테이블이라고 있대요. 자, 피벗 테이블에 가면은요. 새로운 워크시트 만들겠다라고 하면 만들어져요. 예. 자. 아까 여기서 피벗 테이블 만들었던 거 있었죠. 그렇죠? 피벗 테이블 아까 만들었던 거 여기 있을 겁니다. 지웠나요? 여기 결과 나왔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차트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갖고 차트를 만들면 차트가 만들어져요.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집니다. 차트 만드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벗 테이블 결과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피벗 테이블도 마찬가지죠. 원래 데이터가 바뀌면 피벗 차트는 반영되죠. 원래 차트는 데이터가 변경되면 차트는 자동 반영이 되는데 피벗 테이블에서 만드는 차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자, 또 한 가지. 이 데이터를 이걸 없애면 어떻게 돼요? 이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만드는 게 피벗 차트인데 이 피벗 테이블 자체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필기 시험에, 컴활 자격증 필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기억만 하시면 돼요. 원래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거 원래 데이터가 있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담당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담당자가. 그럼 여기서 나는 강동석 씨 것만 보겠다라고 하면 강동석 씨 것만 차트로 나와요. 강동석 씨 차트만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다? 필터와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해요. 피벗 테이블은 필터처럼 처리가 되는 거니까. 아까 여기 이 데이터는 제가 수작업으로 좀 고쳐서 그런 것 같으니까 내비두시고요. 예. 근데 이 원래 데이터를 삭제해 버렸어요. 이렇게 삭제해 버리면은요, 일반 차트로 바뀌어 버려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나리오에 관련된 거와 목표값에 관한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